자, 오늘은 그러면요, 이건 뭐 설명을 다시 할 건 없네요. 이미 앞에서 명사절을 다 했던 거라. 그래서 if나 whether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얘도 만약에 얘가 주어로 쓰인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까지를 끊어내는 게 관건이 되는 거겠죠. 자, 문법적으로는 어떻다고 그랬냐면 if 같은 경우는 어디에는 쓰지 않습니다라고 했냐면 주어 자리에는 쓰지 않는다 그랬죠. 오직 목적어 자리에만 쓰는 건데 실제로 미국 애들은 주어 자리에도 보호 자리에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흔히 여러분이 글을 읽다 보면 자주 나타날 거니까 그런 이제 깨지는 문법들은 점점 빠른 속도로 깨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0년 전만 해도 가정법에서 was 쓰는 게 한 반반 정도 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요새는 컴퓨터로 확인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래서 if 다음에 were 대신에 I일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was를 쓰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was를 쓰는 경우가 이미 90%를 넘기 시작했어요. 저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뒤집힌. 이거 여러분 뭐라고 읽어요? 방송에서만 효과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효과라고 하니까 얘도 이제 결국 둘 다 발음 인정됐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이게 편하다라고 여겨지는 쪽은 언어는 너무 빠른 속도로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말이 거창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로 보게 되는 것들이 특히나 요즘 이제 고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수능 교재 이런 것들은 최신의 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 학력고사 때는 옛날 명문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요새는 그냥 구글링에서 나오는 최근에 뭐 이렇게 글 잘 쓰는 분들 또는 최근에 이슈와 관련된 지문들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글들을 많이 보다 보면 그냥 if가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알아두신다면 그래도 정리만 한번 해보면 동사 뒤에 그래서 if나 whether이라는 만약에 목적어가 나타나게 되면 얘는 무슨 뜻이 되냐면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게 되잖아요. 근데 if 같은 경우는 인지 아닌지라고까지 해석하지 않으셔도 되고 인지까지만 해석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원래 인지만 있어도 아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if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말이 왜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if는 흔히 all that과 함께 쓰지 못한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거든요. 아닙니다. if도 all that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든 아니든이라고 할 때 if도 그와 같은 경우에 많이 붙어서 나타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왜 지웠을까요, 바보가? if가 나타났을 때 또 한 가지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if라는 말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혹시 정도로 바꿀 수 있으면 뒤가 자동으로 인지라는 말로 잘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왜 말이 호응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란 말이 때문이다 하고 호응하는 것처럼 혹시라는 말은 인지라는 이런 말하고 많이 호응을 해서 해석할 때 이 자리를 이렇게 바꿔놓고 가면 뒤를 다 먼저 해석해서 인지 아닌지라는 말을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문장을 한번 봅시다. whether it can get a better job 이라고 하면 앞쪽에 나오는 여기 can get 이라는 동사 부분은 whether 이라는 접속사가 데리고 있는 걸 거라고요. 그래서 너무 쉬워서 설명드리기도 사실 좀 민망하지만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문장의 두 번째 동사 정동사 앞까지를 전부 다 주어로 바꿔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he can get a better job, 그 사람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되죠. 있는지는 이라고 말을 해서 말이 좀 불명확하고 불편하면 있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두 번째 whether you accept it or not. 이렇게 whether 이라는 말은 A 쓰고 or not 이런 형태로도 자주 쓰네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역시 accept라는 첫 번째 동사 지나고 is라는 동사 앞까지를 주어로 끊어내야겠고요. 그 다음에 it's totally up to you라고 할 때 be up to라고 하면 누구누구에 달려있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it's up to you 이렇게 쓰면 너 하기 나름이야, 너한테 달려있지 이런 말로 씁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이죠. 특히 듣기 시험 이런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I want to know라는 말이 아주 뒤에 if를 데리고 나와서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놈이에요. I want to know는 뒤에 that을 쓸 수 없겠죠. 말의 내용이 어때요? 알고 싶어요인데
원규가 천재인 것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뒤에 알고 싶다라는 얘기는 뒤에 내용 자체가 이미 불명확한 거기 때문에 불명확이 전제가 되니까 얘는 항상 if가 붙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일 올지 알고 싶어요 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올지라는 말로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이 본인에게 안 느껴지면 근데 한국말인데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내일 올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해도 되지만 내일 올지 안 올지 이렇게 하셔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해둔다면 여러분 그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이라 하더라도 미래 대신 뭘 쓴다고 얘기를 하죠? 현재를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comes가 나오지만 얘는 지금 부사절이 아니라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다, 그죠? 얘가 명사절이어서 뒤에 저 자리에 미래의 내용이 오면 그냥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문법 문제로 여기에 뭐가 많이 오냐면 comes라고 써놓고 틀린 대로 고르시오라는 이런 문제 잘 나와요. 근데 이때는 if가 명사절이면 미래의 일일 경우에 뒤에 tomorrow가 있으니까 이때는 현재가 아니라 뭘 사용해야 되는 거냐면 미래 시제를 사용해야 하는 거죠. One of the things 한 가지라고 했네요. 한 가지. 어떤 한 가지냐면 I want to know 내가 알고 싶은 것 중 한 가지는 이렇게 됐네요. 자, 해석하실 때는 여기가 주어는 틀림없어요. 하나의 단어를 주어로 그러면 원이 주어인 건 맞지만 해석할 때는 그냥 한 가지 내가 알고 싶은 건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뒤에서 올라오지 않으셔도 제가 주어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문법적으로 뒤에 is를 틀리게 쓰는 일만 없다면 해석할 때 여기서부터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 two of the students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 중에 둘이 꼭 저렇게 해석하도록 배우잖아요. 그냥 두 명의 학생이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군요. of가 부분을 나타내더라도 숫자로 나타내어지는 부분이면 그냥 앞쪽에서부터 읽어가셔도 되죠. 이거만 아시겠지만 내가 알고 싶은 것 이렇게 things를 꾸몄을 거고 is가 동사가 된 거겠죠. 자, 그래서 걔가 지금 집에 있는지다 라고 하면 되는군요. 비동사가 지금 뭐 앞에 있죠? 전치사 앞에 있으니까 이때 비동사는 무슨 뜻이 되냐면 이다가 아니라 있다, 존재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군요. 오케이, 그러면 1번 문장 한번 해보십시오. I like to see라고 하면 보고 싶어요 라는 얘기잖아요. 뭐 직역을 하자면요, 보기를 좋아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관용적으로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때 씁니다. 그래서 나는 알고 싶어요 라는 얘기가 됐군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if가 그러면 혹시 정도로 가셔도 좋고 인지라고 하면 되죠. 자, some way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way냐면 우리가 address your concerns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에 우리 이달에 수업하면서 이 책에서 한 페이지 한두 개 정도 단어 뜻 계속 좀 새로 잘 고쳐가고 있잖아요. 어드레스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맨날 일단 명사로 주소 하나 외운 다음에 평생을 버틸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뜻을 좀 추가로 알아두세요. 어드레스가 동사로 쓰게 되면 대부분 아마 여러분이 뒤에 어드레스 뒤에 목적어가 붙을 텐데 사람이 나오면 이때는 부르다, 호명하다라는 이런 말이 될 거예요. 네, 사람이 아니고 어드레스가 뒤에 something이 나오게 되면 어드레스가 something이 나오면 이때는 주로 뭐가 될 거냐면 deal with 같은 다루다, 대처하다라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어드레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뜻 꼭 알아둘까요? 여러분이 보는 어드레스 거의 대부분 얘예요. 거의 대부분. 뒤에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을 대처하다라고 하지 않으니까 금방 눈에 띌 거고요. 그래서 쟤는 뭐 부르다, 호명하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죠. 다음에 주소를 쓰다라는 동사도 물론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명사로 쓰면 주소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can address, 대처할 수 있는 your concern, 너의 고민을, 너의 걱정을, 너의 관심을 이렇게 좀 다룰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네요. 2번 해보시죠.
Would you please let me know? 아주 뭐 극도의 예의 바른 표현이에요. word에다가 please까지. 자, let me know라고 했으니까 나에게 내가 알도록 해주다라는 저 말은 알려주다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let이라는 말이 소위 사역 동사가 되니까 이 자리에 know 자리가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know를 동사로 보면 if가 뭐가 되냐면 목적어절을 이끌고 있는 말이 돼서 if it is possible 혹시 가능한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To make group reservation 여기 it에 해당되는 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to make가 되는 거죠. 그래서 make group reservation을 하는 게 가능한지요. for the program에 대해서 11월 18일 토요일의 말입니다. reserve라는 단어가 SERV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영어 단어에서 근입니다. 얘는요. 그래서 얘는 keep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SERV가 들어가는 단어는 비슷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reserve라고 쓰면 앞에 붙어 있는 RE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이제 저랑 공부하신 지가 좀 오래돼서 다 아실 것 같아요. RE는 중학생도 다 아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 말고 RE는 또 뭐가 있죠? 뒤에 뒤로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reserve라고 하면 이때 RE가 뒤의 의미가 돼서 뒤에 따로 떼어서 보관하다라는 이런 말이 reserv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우리 강의실에 자리가 다 차서 이제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됐거든요. 딱 한 자리 남아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 와야 되는데 자리 하나만 좀 빼주실 수 있나요? 라고 그러면 그 자리를 뒤로 빼서 남겨두는 게 reserv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예약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reservation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예약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약하다는 말 make a reservation이라고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reserve라는 단어는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말이 길어졌네요. 얘 명사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명사로 쓰면 뒤로 따로 떼어둔 장소입니다. 얘가 보호구역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자연보호구역 이런 거 쓸 때 이제 natural reserve 이런 거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같이 붙여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저거 말고 SERV는 진짜 단어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그래서 keep의 의미를 가지니까 지키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pre라는 말이 미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딱 떼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얘도 보존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남습니다. 다음에 November 18th, 11월 18일 토요일에 그 프로그램에 단체 예약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reservation 같은 말은 동사를 붙이는 기본 동사를 쓸 때 여기처럼 make를 써서 make a reservation이라고 쓰면 제가 예약이라는 말이 되는군요. 3번 해보시죠. On one's way라는 말은 가는 길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to the classroom, 교실로 가는 길에 스티브의 선생님이 came up to him이라고 할 때 이 come up이라고 쓰면 얘는 다가오다라는 얘기잖아요. come up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가오는 건데 come up to him이니까 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건 come up to 말고 뭐 봤었냐면 come up with를 봤었네요. 요거 쓰면 무슨 뜻이 됐더라? 얘는 가지고 다가오다라는 얘기인데 뭘 들고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는 괜히 들고 온 게 아니라 이걸요 내놓고 주고 제시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come up with가 내놓다 제시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구동사 같은 경우는 저 기본 동사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가지는 이런 의미들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잖아요. 구동사가 쓰였는데 지문에서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때는 동사보다는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셔야 되냐면 전치사에서 포인트를 두셔가지고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를 얘가 움직임이라면 얘는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하죠. 업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위치나 방향이 위로도 되지만 뭐로도 나타내냐면 사람의 지위 신분이 올라가는 거
그럼 사람의 감정이 올라가는 거, 우리가 업된다라고 할 때 그 말 씁니다. 그 다음에 기계에게도 쓰거든요. 기계에게 쓰면 기계가 뭐 지위 신분 따위를 가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뭐가 올라가는 거냐면 성능 정도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다운되시는 겁니다. 기계가 멈추고 성능이 저하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업의 반대로 사람도 그러면 지위 신분이나 감정이 주지 않는 걸 다운된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요새 번다운 이런 거 많이 쓰던데요. 번이 뭐예요? 태우는 거죠. 에너지를 완전히 태워서 다운 시켜버린 거니까 아 그럼 번아웃이구나. 번다운은 그거 주저앉다 이런 말이군요. 건물이 불타서 주저앉는 게 번다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번아웃 되었다라는 말을 쓸 때 제가 그 말하고 지금 잠깐 착각했습니다. 번아웃은 아웃은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그래서 끝까지 다 써버렸다라는 얘기여서 우리말로 탈진이라고 하면 되는데 꼭 번아웃이라고 이렇게 영어를 꼭 한 번씩 쓰시더라고요. 자, 걔에게 다가가서는 이제 물었죠. 자, 혹시 he wanted to run for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뭐 하기를 원하냐면 student president이면 학생회장이겠죠. 혼자 또 학생 대통령 그러지 말고요. 학생회장에 run for라고 하면 출마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위해 달리다 뭐 이런 말이 됐군요.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run for 출마하다. 자, 교실로 가는 길에 스티브 선생님이 스티브에게 오더니 힘에게 오더니 물어보시기를 혹시 너 학생회장에 출마하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4번 해볼까요? 이럴 경우에 라인은 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얘는 계통, 분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의 분야에서는 이렇게 되겠군요. 이 일의 분야에서는 he was necessarily 그는 반드시 aware of 알아야 되죠. 뭘 알아야 되냐면 the use of sugar 설탕의 사용을 알아야 되는군요. 뭘 하기 위한 과일을 아까 preserve 나왔었죠. 과일을 보존하기 위한 설탕의 용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wonder이라고 하면요. 얘는 단어가 느낌이 좀 사람이 좀 바보 같지만 뭔가 이렇게 딱 보고 우와! 이러는 게 wonder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이렇게 예를 들어 아주 놀라운 장면 같은 걸 봤을 때 우와! 하는 이런 게 wonder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주 놀라워하는 것도 되지만 경이로워하는 것 이런 것도 되지만 그 다음에 의아해하는 것도 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라는 이런 느낌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여서 그래서 wonder이라는 단어가 의아해하다, 의문을 품다, 궁금해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이쪽 뜻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얘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와 어떻게 저럴 수가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여서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wonder이란 말, 궁금해하다라는 말로 쓰면 이 뒷자리에 얘도 대시 올 수 없는 동사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해석해 갈 때 wondered whether 이런 것들을 딱 붙여서 갖추고 보시면 얘가 나중에 영어로 여러분이 소위 영어 회화라고 하는 말하기를 하는데도 작문을 하는데도 도움이 좀 많이 되죠. 늘 쌍으로 붙어 다니는 말들이니까. 야, 그리고 그는 좀 궁금해했죠. 뭘 의아해했냐면 it could be used to preserve other foods니까요. 얘가 다른 음식을 보존하는 데도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 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온 걸 우리가 수동으로 바꿀 때 얘를 be, ed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목적어가 앞에 나가서 주어의 구실을 하고 그 다음에 쟤는 뒤에 뭐 by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근데 거의 대부분 수동태는 나중에 보시면 이게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얘를 꼭 쓸 거였으면 능동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게 수동의 목적이어서 이렇게 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너무 우리가 뭐뭐가 되어지다라는 이런 해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뭐 하시는 거 뭐 괜찮은데 예를 들어 또 한 가지 방법이 얘를 명사를 또는 명사에게라고 해석하시고 여기 있는 이 동사의 내용을 능동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 이 앞에 있는 목적어가 명사가 될 때 소위 간접 목적어가 나가면 에게가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주어가 주체죠. 목적어가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얘는 뭐뭐에 대해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뭐뭐 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게 그래서 cannot be answered니까 얘가 대답될 수 없다 이런 말이 한국말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게 뭐 인지 아닌지가 되는 거잖아요. 인지 아닌지는 대답할 수 없죠.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수동태는 꼭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nuclear 에너지가 뭐 핵에너지잖아요. 핵에너지가 provides more benefit or harm. 이게 더 이익을 주는지 or whether라고 호응하는 애죠. 또는 더 해로운지 the society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지 해를 끼치는지는 이 단계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bene라는 말은 앞에 있는 bene가 들어가면 얘가 좋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볼 수준의 단어에서는 베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나타나는 단어들은 뭐 굿이야라고 생각하시면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어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탈리아나 이런 데 많이 남아 있어. 옛날에 카페 베네. 네, 카페 베네라고 쓸 때 베네가 굿이고 앞에 있는 카페가 커피거든요. 그래서 굿 커피라는 이름의 커피숍이었는데 커피가 맛이 없어서 망했죠. 자,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커피가 카페고 그래서 거기서 커피랑 또 하나 뭐 많이 팔았었죠? 젤라또 많이 팔았었잖아요. 그 젤라또는 영어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은 젤라또하고 아이스크림을 조금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종류가 조금 다른 걸로. 그래서 좀 놀랍다 싶기도 하고 그래요. 자, 베네딕션이라고 쓰면 그래서 우리말로 잘 안 옮겨지는데 어쨌든 얘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축언이라고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덕담이라고 하게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를 beneficial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쓰면 이익이 되는 이론이라는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핵에너지가 더 많은 이익을 주는지 또는 해로움을 가져다 주는지는 이 단계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장 해석해 보시죠. 이 정도는 한 번에 쫙 해석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좀 전에 배웠던 것도 여기서도 이런 데서 적용하면 참 좋거든요. 갈등이 다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갈등을 다룬다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더 해석하기도 깔끔하고 좋겠죠. 자, 여기 일단 접속사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접속사가 등장을 했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주절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절은 뒤에 나오죠. 그리고
커마로 끊어져 있는 여기까지가 부사절로 when이라는 절이 데리고 있는 놈이겠죠. 그래서 어떤 그룹 안에, 그룹 내부에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되네요. 갈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D가 주어 자리가 될 거예요. 새로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 지금 뭘로 시작하고 있냐면 how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얘는 뒤에 나오는 deals with라는 동사는 how가 데리고 있는 동사가 되는 거죠. 의문사절도 명사절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지금 주어,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가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동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쭉 가다 보면 두 번째 동사가 어디에 나와요? determines의 두 번째 동사가 나오는군요. 얘가 문장의 정동사가 될 거고 how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될 거냐면 전체가 주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주어는 결정합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됐네요. 주어가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자리가 다시 뭐가 되냐면 이제 목적어 자리가 되는데 이 목적어가 whether이라는 접속사로 다시 생겨 먹었군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목적어가 된 거겠죠. 그럼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문장의 구조는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보통 이렇게 주어 자리도 목적어 자리도 보호 자리도 다 절로 만들어져 버리고 이 안에 관계사 들어가고 그러면 꼭 그렇게 문장 빨리 마침표 안 찍고 길게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남의 나라 말이 이렇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한 번에 딱 가닥이 안 잡히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어 구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이렇게 풀어내실 수 있겠죠. 자, deal with라는 말이 다루다 대처하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직이 다루는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라고 안 하고 얘를 뭐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그랬죠. 얘를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조직이 대처하는 방법, 자기 멤버의 diversity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diversity라고 하면 얘는 다양함, 다양성이죠. 조직 내부의 다양함에 대처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거의 determines 결정을 하게 되는군요. 자, 뭘 결정하게 되냐면 그 갈등이 can be dealt with 다루어질 수 있는 이래도 되지만 좀 전에 수동태 배웠던 것처럼 그 갈등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합니다. 결정하게 합니다. 라는 얘기네요. 자, determine이라는 얘기는요. 확실하게 끝을 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DE라는 말이 들어가서 뭐가 된 거냐면 강조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termine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마지막 끝을 내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딱 하고 이제 끝을 내는, 더 이상 바꾸지 않을, 이게 determine이어서 그러면 상황을 뭐 한 거죠? 다 판단한 거죠. 그리고 상황을 다 판단했으니 그 다음에 얘는요 뭐 하게 된 거냐면 결정도 한 거겠죠. 결정도 했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요 결심하다라는 말도 되는 거겠죠. 하나의 이미지로 다 같은 뜻이 그냥 연이어지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도 좋고 결정도 좋고 결심도 좋고 계속 판단하다가 딱 하고 결정을 내린 게 determine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determined라고 하면 얘는 무슨 말이 되겠어요? 사람에게 쓰면 결정이 다 내려진 거니까 얘는 결정된이라는 이런 형용사로도 쓰지만 이제 되돌아가지 않으니 단호한, 정해진, 확고한이라는 이런 말로도 쓰게 되는 겁니다. 당연 determination이라고 명사로 쓰면 판단 좋고 결정 좋고 결심도 좋은 거죠. 이 termine이라는 말이 들어가서요. 얘가 끝내다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근이 됩니다. and랑 관련이 있는. 그래서 옛날 영화 중에 명절에 너무 많이 해서 막 스토리를 다 외워버린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죠? 그 터미네이터가 뭐 종결자 이런 말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terminate이라고 하면 얘가 동사가 되어서 끝내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버스 종점을 터미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쓰면 종점이라는 말이 되고 마지막까지 온 거니까 말기의라는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disease 같은 말하고 붙였으면요. terminal disease라고 하면 말기병이 되는 거죠. 내용을 감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앞에다가 강조어를 붙여서 여기다 ex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 exterminate이라고 하면 완전히 박멸하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전체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n there are conflicts, 갈등이 있을 때, 얘는 그룹 내부에 갈등이 있을 때
how the organization 어떻게 조직이 deals with its group members diversity에 그 그룹 멤버들의 다양성에 대처하는가라는 게 largely determines 주로 결정을 하게 되죠. Whether the conflicts can be dealt with effectively 그 갈등이 효율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 자, 그 갈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문장 가시죠. 자, 탭이라는 동사는 톡톡 치는 거예요. 톡톡 치는 걸 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거 하나 알아둘까요? 신체 부분의 접촉을 나타내는 표현을 만들 때 신체 부분의 접촉을 나타내는 말을 만들 때 여기를 잘 보시면 좀 묘하게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생각에는 뭐라고 쓸 것 같냐면 his shoulder이라고 그 사람의 어깨라고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부분의 접촉을 나타낼 때 주어 쓰고 동사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뭘 쓰냐면 사람을 씁니다. 이 자리에다 목적어 자리에다가 사람을 직접 써버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뭘 쓰냐면 전치사 쓰고요. 그 다음에 정관사 쓰고 그리고 신체 부분을 씁니다. 그래서 one of them tapped 그 사람 걔네들 중에 한 명이 톡톡 쳤다라는 얘기인데 his shoulder라고 쓰지 않고요. 사람 먼저 쓰고 그다음에 전치사 쓰고 the shoulder라고 신체 부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asked 물었습니다라고 해서 여기 이디가 당연히 여기는 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겠죠. 자, 뭘 물었냐면 he had the time he had time 몇 시인지를 물은 거죠. 그죠? 저기 시간 있니? 라고 물은 게 아니라 몇 시입니까? 라고 하고 물어본 거예요. Do you have time? 이라고 이렇게 물으면 네, 이렇게 쓰면 시간 있니? 라는 얘기인데 이게 Do you have the time? 이라고 정관사가 들어가면 네, 이렇게 정관사가 들어가면 이때는 정해진 시간,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여서 얘네 뒤에 by the watch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시간이라는 건 그래서 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위에 거하고 다릅니다. 그냥 time을 쓴 것하고 the time을 쓴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냐면 what time is it 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영어는 이제 관사하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경우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좀 조심해서 보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 뭐 good time이라고 쓰면 예전에 어디 광고에서 한번 본 건데 이 좋은 시간 보내라는 말은 have a good time이라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관사를 빼버리고 옛날에 어디서 보니까 have a good time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영어도 잘하고 외국인도 많고 그래서 이런 실수를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뭐 영어 엉망진창이었죠 뭐. have good time이라고 이렇게 쓸 때 이 good time은 뭐가 되냐면 얘는 정확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을 가져라라는 이런 말이 되니까 좀 요 위에 것하고는 느낌 자체가 좀 다른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관사 하나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영어는 뜻의 차이를 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런 건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8번 문장도 해보시죠. 외울 단어가 하나 나왔군요. commit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을 외워두셔야 되는데 1번 첫 번째 저지르다를 외우셔야 돼요. 얘는 그냥 수거처럼 외우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지르다라는 말 쓸 때 여러분이 볼 말 거의 두 가지 말고는 거의 못 볼 거예요. 하나는 commit crime이라고 쓰면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commit suicide라고 쓸 수 있어요. suicide라는 말은요, 얘는 자살이라는 명사예요. 영어에서 이렇게 CID가 들어가면 얘가 kill, 죽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commit suicide라고 하면 얘는 자살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지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mmit이라는 말은 두 번째 여러분 또 뭐도 많이 보냐면 전념하다, 헌신하다라는 이런 말로도 많이 봅니다. 전념하다, 헌신하다, 몰두하다. 위의 경우가 아니면 이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것처럼 저런 말들이 나타나면 얘는 지금 이 3번의 뜻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얘는 약속하다, 그 다음에 다짐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commit to numeric target이라고 하면 숫자의 목표를 약속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숫자의 목표를 정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I doubt, 나는 의심이 돼요. 당연히 이제 타동사 뒤에 whether이라는 말이 목적으로 나와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말이 된 거겠죠. 그래서 richer country가 부유한 나라들이 will commit to numeric target, 이 숫자 목표를 약속할지 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라는 얘기죠. 어떤 숫자의 목표냐면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이 greenhouse gas를 온실가스의 emission이라는 단어 우리 지난번에도 나왔죠. 이게 emit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MIT라고 끝나는 단어들의 명사형이 저렇게 mission이라는 형태로 많이 써지거든요. 그래서 emission이라고 쓰면 얘가 내보내는 것, 즉 배출 이런 명사가 되는 거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숫자의 목표를 약속할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If it cripples their industry, cripple이라는 단어는요, 얘는 망가뜨리다. 원래 뜻은 장애를 만들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구를 만들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불구 이런 말 쓰면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잘못된 단어다, 사회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셔서 뭐 장애를 만들다라고 하는데 그냥 망가뜨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자기들의 산업을 무너뜨린다면, 산업을 망가뜨린다면 그러면 과연 온실효과 배출 목표치를 제시할지, 그걸 약속할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라는 말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 내볼까요? 애니멀 라이트면 동물권이죠. 그죠? 사람의 권리가 인권인 것처럼 동물의 권리겠죠. 동물권 활동가들이, 그 다음에 question이라는 단어가 동사겠죠. 얘가 의문을 제기한다, 의문을 품습니다 라는 얘기일 거고, 이 동사 뒤에 whether이라는 말이 목적으로 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동물권 활동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요, 이게 만약에 이 단어들을 잘 몰랐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whether이라는 놈이 목적어가 되었을 거니 앞쪽이 동사라고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죠. 그렇게 읽어 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동물권 활동가들이 의문을 가지죠. 문제를 제기하죠. Whether research with animals, 동물을 가지고 하는 연구가 is necessary,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데 for scientific and medical progress, 어떤 과학적인, 의학적인 진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지에 관해 의문을 가지죠. And, 그리고 if,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and가 나오고 문장이 끊어진 거니까 F는 만약 뭐라면 이라고 가야겠죠. 야, 가다가 그런데 얘도 주어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 만약에 all of the experiment, 그 모든 실험과 그 다음에 동물들이죠. 여러분 used라는 동사하고 are이라는 동사가 연속할 수 있어요? 영어는 동사 두 개는 절대로 연속할 수 없어요. 동사 두 개, 동사 모양 두 개가 연속이 됐다는 건 얘가 동사가 아닐 거라는 얘기죠. 얘는 때려 죽여도 동사니. 그러면 여기 있는 used를 여러분이 뭐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음 단원 챕터 3에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얘가 앞에 있는 animals를 꾸며주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사용되는 동물이라고 된 겁니다. 딱 한 단어만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헷갈리게 만들어진 거죠. 자, 만약에 그리고 이 모든 동물들이라고 됐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만약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만약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and 뒤에 if 다음에 지금 제가 아니죠. 이거 왜 이러냐. 여기 있는 if가 만약에라고 그랬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 있는 if가 지금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도 인지 아닌지라는 말이 된 거겠죠. 자, 모든 실험과 사용된 동물들입니다. 모든 실험과 사용된 동물이 are justified 정당화되는지 and 그리고 required 요구되는 건지 필요한 건지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저기서 좀 전에 틀렸었어요. question이 동사가 되고요. 여기가 목적어 1번이 된 거고 and 그리고 if가 목적어 2번이 된 겁니다. 자, 동물권 활동가들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Research with animals, 이 동물을 가지고 하는 연구가 is necessary 꼭 필요한가? 과학 또는 의학의 발전에 꼭 필요한지. 자, 그리고 또 어떤 의문을 제기하냐면 그 모든 실험과 사용되는 동물이 다 정당화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 10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이 consider이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고려하다, 간주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가 동사이고 얘가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considerable이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considerate이라는 말이 있어요. considerable이라고 쓰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말이에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숫자라는 건 꽤 많은 상당한 것을 나타내는 거여서 상당한, 꽤 많은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considerate이라고 쓰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considerate은 생각이 깊은, 그 중에서도 사려 깊은, 남을 배려하는 이런 게 considerate이라는 형용사가 가지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읽어야 되는군요. 그 다음에 as to 뭐뭐에 관해라는 얘기인데 뭐에 대해서냐면 whether people watch a film, 사람들이 필름을 보고 영화를 보는 거죠. about 뭐에 관해서 보냐면 히말라야에 관한 필름을 TV상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and 그리고 become excited, 흥분을 하는 거죠. by untouched nature, 손대지 않은 자연에 흥분하는 겁니다. 그 장엄한, 그 멋진 산 정상에 손대지 않은 자연에 흥분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는 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whether이라는 말하고, 그래서 여기 whether이라는 말하고 이거 뭐 두 개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TV로 히말라야에 관한 영화를 보고 become excited, 흥분하는 거예요. by untouched nature, majestic mountain peak에 그 장엄한, 그 멋진 장대한 산 정상에 손대지 않은 자연에 흥분을 하는 것과 또는 걔네들이 일어나서 네팔로 트레킹을 떠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레슨 5에 나오는 내용 마치고요.